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지난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지션 볼 때 캐피탈 마켓이라는 3개월 단기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ECM 주식, DCM 채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전문성을 띄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실 거고요. 일단 오늘은 DCM, Debt Capital Market, 채권, 본드라는 기세 형식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입니다. 외국계, 한국계 할 거 없이 금융, 재무, 회계 관련 커리어 쌓아가실 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설명이 좀 많아서 나눠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DCM, 채권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채권을 이제 누가 발행하는지 좀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중앙정부, 즉 국가가 발행하면 이거를 이제 국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발행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방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반 회사들이 이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금융기관도 포함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회사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해진 기관들만 발행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발행할 때마다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따 이제 그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이 가능한 증권입니다. 즉 사고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주로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발행할 때 몇 백억 단위에서 크게는 이제 몇 천억 단위로 이렇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은 조금 힘들고 연기금이라든지 대형 투자 운용사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이 매매나 아니면 투자의 발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먼저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줬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빚을 냈다는 증서예요. 그럼 보통 여기 금액이 나오고 얼마를 빌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밑에 금리가 나옵니다. 흔히 표면 금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쿠폰이에요. 몇 프로, 뭐 3%면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또 이자 지급 주기가 나오고요. 뭐 3개월인지 아니면은 뭐 1년인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기가 언젠지. 예를 들면 뭐 3년짜리다. 오늘 2021년이니까요. 예를 들면 뭐 2024년 뭐 3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종이를 써서 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전자화 돼 가지고 종이로 써서 주지는 않고 여러분이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시스템에 이 채권은 금액이 얼마고 이자 지급 주기가 언제고 그리고 만기가 언제고 그리고 표면 금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대출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고 이제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준 금리에다가 그 발행자의 신용 등급에 따른 마진을 붙여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짜리 채권이다 이러면 보통 두 개로 나눠서 뭐 국고채 기준이에요. 기준 국고채 뭐 3년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1.1%다 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마진이 1.9% 이런 식으로 돼서 총 3%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채권이 이렇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죠. 연기금 같은데 그런 데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많이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 막 요즘에 막 기관이 계속 주식을 팔아서 뭐 개미를 죽이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연기금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이제 대체 투자 대체 그리고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비중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30, 30, 30, 10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총 100이죠.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엄청 뛰어가지고 60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전체 파이가 130으로 커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연기금 같은 데는 이런 비중을 맞춰서 항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변동성은 허용을 하지만 이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130에 30% 하면은 39잖아요. 39만 남겨놓고 나머지 21을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21이 돈이 남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채권, 부동산, 현금에다가 가중평균을 둬서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파는 건데 개미들은 막 기관이 우리를 죽이네 어쩌네 하는데 이게 진짜 큰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나 어느 정도 정해진 비율이 있어서 그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원래 정해진 비중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막 주식시장 좋다고 불바다에 같이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투자 상품 중에 이제 채권, 이 채권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위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자이건 발행인이건 중개업자건 자문업자건 이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채무 불이행, 즉 이제 신용 위험인 거죠. 돈을 안 갚을 수 있는. 영어로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고요. 자, 돈을 안 갚으면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해요. 영어로는 이제 Event of Default라 그래서 줄여서 EOD라고 합니다. 이 표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게 발생이 되면 뭐가 되느냐? 돈을 못 갚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진짜 못 갚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그냥 남은 재산을 청산을 해버려서 돈을 순서에 맞게 청산 순위에 따라서 이제 갚아 나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뉴스 이런 데서 가끔 보시겠지만 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뭐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은행 빚을 갖고 있는 채권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채권단이 결정을 해요. 청산을 해서 순위대로 돈을 받아갈 건지 아니면은 회생 절차, 즉 돈을 더 빌려줘 가지고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 회사를 다시 살려낼 건지 요런 내용들 요 채무불이행 신용위험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이 뭐냐면 이 조기 상환 위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prepayment 리스크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면요, 발행인이 옵션을 걸 수 있어요. 이제 그 콜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콜러블 본드라고 부르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점에 발행하고 이제 여기 만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콜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시점 안에 이 발행인이 갚고 싶으면 갚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갚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발행한 사람이 돈을 잘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빚부터 청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콜러블 시점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발행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시점에는 기준금리가 뭐 3%여가지고 3%에 발행을 했다고 치면
이 시점에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이제 2%의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3%짜리 대출을 갚고 이 2%짜리로 다시 발행하는 게 더 싸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발행인한테는 좋지만 거꾸로 투자자한테는 위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까지 가지고 가면 계속 3%의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잘려버리는 바람에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기 상환도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위험은 이제 저희가 시장 혹은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market 아니면 liquidity risk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지 못할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흔히 이제 마켓 시장이라고 하면 환율과 기준금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변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금리를 이제 만기에 받는 상품이라 이런 시장에 따라서 채권을 사거나 팔고 싶을 때 가격이 싸지거나 비싸져서 사고 팔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 있어요. 또 그리고 자금 자체가 없어서 유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백억 단위, 몇 천억 단위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말 대형 투자자들이 마음먹고 이 채권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유통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시장 상황이 이제 급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 시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발행되는 채권 같은, 유통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유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 구매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inflation risk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채권에 100을 투자해서 3을 이자로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가 5%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1년 뒤에 3%짜리 뭐 3원을 받았는데 물가가 5가 올라 버리면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위험으로 이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interest rate risk고, 이 이자율 변동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는 수익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낮을 때 2%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갑자기 요즘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기준금리 상방 압력이 이제 가해지다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1%딱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발행되는 채권이 3%를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매년 2%를 주는데 오늘 발행한 채권은 3%를 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 즉 가격이 하락을 해서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자율 변동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리스크로는 이제 재투자, reinvestment risk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금리가 낮아지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리스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을 가지고 매달 3%를 매년이라고 할게요. 매년 3%를 주는 이제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기가 예를 들면 뭐 10년짜리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년 3씩 받잖아요. 10번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3을 받겠죠. 만기가 돌아오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년 받는 이 3을 또 3% 정도 되는 3%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 가만히 두면 이게 3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매력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재투자해서 3.3을 만들고 3.9겠죠. 3.9를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 또 나머지의 어떤 그 기간 동안 또 재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금리가 1%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3을 받으면 2%짜리밖에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3.9가 되어야 제대로 된 재투자인데 금리가 낮아져서 3.6이 되면 요것도 투자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위험이 이제 환율 위험인데 영어로는 이제 FX 리스크라고 Foreign Exchange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US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거의 대부분 이제 원화로 이자와 그리고 원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만기 때 예를 들면 원화 약세, 이제 달러 강세 이런 표현들 이렇게 되면요 환율이 치솟아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1200원이었던 이제 1달러당 1200원이었던 이제 그 환율이 막 1600원까지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2008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투자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회사채가 뭐 금리가 해봐야 뭐 3에서 5% 아마 비싸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환율이 30%가 뛰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거꾸로 투자의 30%가 손실인 거예요. 자, 이런 위험. 이러면 아무리 금리가 좋은 원화채라도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은 DCM, 즉 채권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채권 발행인, 투자자, 중개인, 그리고 채권의 특징과 리스크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채권이 어디에서 발행이 되고 유통되는지, 거래 시장하고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채권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이란 게 구조는 단순해 보여도 이 내면을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몇 회차에 걸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 잘 몰랐네 하시면서 추가로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